여기 있는 게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이밍 CPU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게임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낮에 제대로 된 작업을 하는 게이머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게이밍 CPU는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HOKIS.com을 이용하면 저렴하고 쉽게 윈도우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TN20 코드를 사용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를 완료하고 키를 복사한 다음 활성화 설정에 붙여넣습니다. 이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19 라이선스도 확인해보시고 같은 코드인 TN20을 사용하시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 설명에서 HOKIS.com도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가격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격 때문에 꽤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현재 세계 최고의 게이밍 CPU인 9800X3D의 가격을 보면 꽤 비싼 편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이전 세대 7800X3D와 비교하면 어떤지입니다. 다른 두 CPU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싶은데 AMD에서 제공하는 X3D CPU가 아닌 다른 CPU와 비교하면 얼마나 좋은지 궁금합니다. 같은 가격에 또 뭘 살 수 있을까요? 바로 9950X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지금 9800X3D 목록 중 일부는 코어와 스레드가 2배인 9950X보다 더 비쌉니다. 그렇다면 이 게이밍 CPU를 실제로 구매할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최고급 AMD CPU를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네 번째 녀석은 인텔입니다. 당연히 팀블루에서도 뭔가를 얻어야 하니까요. 저는 4900K를 433달러에 구매했는데 이 녀석이 여기 있는 녀석들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왜 4900K랑 비교하냐고요? 코울트라도 있잖아요. 이거랑 비교해야죠. 사실 코울트라 출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두 제품을 다시 테스트하고 있어요.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이런 영상들이 곧 나올 테니까요. 하지만 이 4900K는 사실 정말 좋은 크리에이터용 CPU예요. 최근에 4900K 편집 시스템을 조립했는데 잘 작동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도 없고요.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어요. 그 사람 탓할 수 없죠. 이 모든 작업에 흥미로운 변화를 줬어요. 다른 회사 제품들에 비해 정말 저렴하거든요. 아래 영상 설명에서 최신 가격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가성비 최고, 더 좋은 PC를 직접 조립하고 싶다면 아래 영상 설명에 빌드맨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완전 무료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기세요. 그럼 서양 측면에서 4900K와 9950X는 건너뛰겠습니다. 9950X 리뷰를 아직 못 보셨다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희는 9800X3D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8코어 16스레드 CPU입니다. 부스트 클럭은 5.2GHz로 이전 세대보다 200MHz 향상되었습니다. 기본 클럭은 4.7GHz로 500MHz 향상되었습니다. 다른 CPU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캐시 용량입니다. 캐시 용량은 96MB로 다른 CPU보다 훨씬 큽니다. 7800X3D도 캐시 용량은 같지만 실제 성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전력 소모량은 7800X3D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전력 소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일한 프로세스 노드입니다. 아래 영상 설명에서 가격을 확인해보세요. 패스트 펜 설정과 관련하여 AMD의 경우 마더보드에 X870 프로워드 크리에이터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4GB DDR5 킹스톤 프리비스트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초당 5600MB 트랜스퍼 MTP 속도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서멀 페이스트에는 360mm 에어 서멀 그리즐리 크리오너를 사용하고 드라이브로는 삼성 980 프로를 사용합니다. GPU로는 RTX 4090이 필요합니다. 인텔 쪽에서는 마더보드로 에즈라 Z790 노바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램, 똑같은 구성, 초당 5600MB 트랜스퍼 MT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식 사양이니까요. RTX 4090 운영체제와 냉각이 같은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전체 사양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왜 초당 5600MB 트랜스퍼를 할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엄청 느리잖아요. AMD 홈페이지에 공식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인텔 14900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네, 더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공장 출고 시 사양을 벗어나는 거죠. 오버클럭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불안정해지니까요. 클럭을 낮추어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버튜닝된 설정보다는 공장 출고 시 설정해서 테스트해보고 싶습니다. 흥미롭게도 AMD와 인텔 모두 리뷰 제품을 보낼 때 권장 순정 설정보다 높은 랩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왜 그럴까? 시네벤치 R24를 살펴보자. 9800X 3D가 기본이고 나머지 CPU들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이전 세대는 싱글 코어 및 멀티코어 점수에서 14에서 19% 정도 느렸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 상당히 향상된 성능입니다. 하지만 9950X는 싱글 코어 점수에서 약 5%, 멀티코어 점수에서 약 70% 정도 더 빠릅니다. 멀티코어 점수에서는 약 44% 더 빠릅니다. 기크벤치 6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7800X3D는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점수에서 약 10에서 11% 더 느립니다. 9950X는 싱글코어 점수에서 10%, 멀티코어 점수에서 약 23% 더 빠릅니다. 인텔은 싱글코어 점수에서 약 4%, 멀티코어 점수에서 26.3% 더 빠릅니다. 따라서 4900K가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점수 모두 더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도비 포토샵을 살펴보면 7800X3D는 전체 점수와 일반 및 필터 점수에서 약 15% 정도 느립니다. 9950X는 약 1.5% 더 빠른데 9800X3D보다 실제로 매우 인상적인 성능입니다. 포토샵의 3D V캐시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4900K는 전체 점수에서 약 15%, 필터 점수에서는 약 20% 더 느립니다. AMD는 어도비 포토샵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9800X 3D가 사진 편집 애플리케이션에서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제 라이트룸 클래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7800X 3D는 전체 점수에서 약 20% 더 느립니다. 패시브 점수는 약 25% 더 느립니다. 9950X는 실제로 2% 더 느립니다. 9800X 3D가 9950X보다 빠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실제로 8코어 CPU 기준으로 볼 때 이 9800X 3D는 사진 편집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16코어 라이젠 9950X와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성능을 발휘합니다. 사실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4900K가 더 빠릅니다. 왠지 모르게 라이트룸 클래식이 이 부분을 더 선호하고 CPU 성능도 더 좋습니다. 저는 여전히 9800X 3D에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진 편집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 정말 빛을 발합니다. 자, 이제 비디오 편집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 이전 세대보다 실제로 10% 이상 느렸습니다. 인트라프레임과 같은 일부 점수는 약 15% 더 느립니다. 세대 간 성능 향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가격에서 9950X는 확장 모드에서 약 9%, 표준 모드에서 약 6.6% 더 빠릅니다. 긴 GLP 점수와 프레임 내 점수는 최대 22% 더 빨라질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같은 가격으로 다른 것을 살 수 있나요? 여기 4900K가 가장 빠릅니다. 비디오 편집을 하신다면 이 제품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9800X3D보다 약 14% 빠르고 9950X보다도 더 빠릅니다. 애프터 이펙트와 7800X3D로 넘어가면 약 14에서 15% 더 느립니다. 멀티코어 점수는 38% 더 느립니다. 9950X는 약 10% 더 빠릅니다. 흥미롭게도 4900K도 더 빠릅니다. 9950X는 정말 빛을 발합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최고의 프로슈머 CPU 중 하나입니다. 데이비 사이 리졸버로 넘어가면 7800X3D는 기본 및 확장 전체 점수에서 약 5% 더 느립니다. 일부 점수는 그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인트라 프레임은 약 12에서 13% 정도 더 느립니다. 한 자릿수보다 훨씬 더 느립니다. 정말 느립니다. 정말 빛납니다. 흥미롭게도 인텔과 9950X의 차이는 1% 이내입니다. 실제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특정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 긴 GOP 점수가 여전히 인텔에서 가장 빠릅니다. 결론적으로 비디오 편집을 마치면 보시다시피 9800X3D는 9950X만큼 뛰어나지 않습니다. 비디오 편집의 계산 효과가 다른 애플리케이션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코어 수나 이전 세대를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3D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블렌더가 있는데 이전 세대는 몬스터 씬에서 약 9%, 정크십 씬에서 약 20%, 클래스룸 씬에서 약 13% 더 느렸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 매우 향상된 성능입니다. 즉 9950X는 문자 그대로 100% 더 빠르며 여기서 가장 빠른 게임용 CPU로서 보여준 성능의 2배입니다. 점크십신에서는 87.7%, 96%더 빨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8코어에서 16코어로 2배의 성능을 얻고 있습니다. 3D는 2배입니다. 정말 확장성이 뛰어나요. 4900K는 라이젠보다 빠릅니다. 9950X는 3D 렌더링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인텔은 이 부분에서 사실상 승산이 없습니다. 9950X는 20%더 느립니다. 9950X는 77%더 빠르고 4900K는 약 30.7%더 빠릅니다. 따라서 3D에서 7800X 3D는 타격면에서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인상적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3D에 정말 적합한 것을 원한다면 9950X를 선택하세요. 최고의 성능을 원한다면 4900K가 가성비가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전력 소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내 벤치를 할 때 새로운 칩은 약 150W 정도를 소모합니다. 이전 세대인 7800X 3D는 약 90W를 소모했습니다. 전력 소모량이 꽤 많이 증가했네요. PBR 없이 말이죠. PBR을 활성화해서 좀 더 많이 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9950X는 200W, 4900K는 253W입니다. 4900K는 여기서 가장 찾기 힘든 제품입니다. 다른 라이젠 칩들은 전혀 문제없고 냉각도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냉각과 전력 효율성을 찾는다면 리젠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테스트하면서 한 가지 알아차린 게 있는데 제가 항상 알아차린 건 유효 상태이거나 스레드 사용량이 매우 낮은 작업을 할 때 인텔 CPU가 AMD 보다 유효 상태일 때 온도나 전력 소모량이 더 낮은 것 같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고의 게이밍 CPU가 정말 가치가 있을까요? 게임을 할 때만 그렇습니다. 크리에이터에게는 아주 뛰어난 포토샵 성능을 원하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포토샵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놀랍습니다. 최고의 CPU 중 하나이며 다른 AMD CPU와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다. 가격이 좀 더 낮았다면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텐데 가격이 너무 비싼 팟의 9950X가 가성비가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용도에서는 9800X 3D 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납니다. 이전 세대의 경우 예를 들어 7950X를 선택하면 더 나은 성능과 더 낮은 가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성비 최고 제품으로는 인텔 제품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약 13만 달러 정도인데 CPU 하나당 가격이 더 저렴할 수도 있고 마더보드 가격도 더 저렴할 겁니다. 가성비 최고 제품을 찾는다면 같은 가격대에서 인텔 제품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사진과 비디오 편집용 3D를 제외하면 인텔을 선택하세요. 가성비 크리에이터 PC를 어떤 뱅크에서 조립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아래 설명에 조립 가이드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이 톱니바퀴 시스템에 또 다른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CPU를 RTX 5090이나 50 시리즈 CPU와 페어링하면 실제로 인텔은 AMD에 비해 우위가 적습니다. GPU 덕분에 이러한 모든 CPU에서 매우 좋은 코덱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출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테스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